이제 한국은 자주국방이 완전히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인 일본에 이어 6위가 한국이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그토록 원했던 미사일 제한이 해제되며 한국은 더 큰 화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누리호가 발사 성공한 이후 일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커뮤니티에는 글 작성자가 스스로 본인은 군사 전문가라 칭하며 한국 미사일과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요. 글에 의하면 한국에 엎드리거나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 군사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몇몇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글에 말도 안 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몇 네티즌은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외 내용 중에 한국은 이미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생산 및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현무의 사거리는 800km로 제한되어 있을 때도 3000km까지 말이 나오던 상태고 여기서 2500km를 추가로 늘린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외교 방위위원장은 SNS에 미국과 한국이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 미사일의 사거리 족쇄를 채워도 베이징 근처까지 날아가는 800km 무기를 보유 중이었는데 거리 제한을 훨씬 뛰어넘는 미사일이 나온다면 일본도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며 한탄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럼 과연 자칭 군사 전문가 일본 사람이 올린 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지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아시아의 패권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많이 기울었다. 한국은 이번 1년 동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톡톡히 이용했다. 일본인으로서 분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헌법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해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일본이 섬이라서 모든 면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육군의 핵심은 미사일인데 이것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군력에 집중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군사력을 억제하고 있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 군대에 날개가 달렸다. 이 날개를 일본 동맹인 미국이 달아준 것이 아쉽지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때부터 그리고 트럼프가 미사일 중량 제한을 없애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할 때부터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은 예견되어 있었다. 다만 시기가 너무 빨리 왔을 뿐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은 미사일에 있어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만약 일본이 한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800km 이상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지금 싸운다면 일본도 승산이 있지만 시간은 한국 편이며 한국은 이미 미사일 개발이 끝났다. 현무도 계속 발전할 것이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국은 앞으로 연구에 미친 과학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듯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은 더욱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투기다. 성능 좋은 전투기는 성능 낮은 전투기 100대를 상대하더라도 한 대를 이기기 힘들 정도로 기술이 중요하다. 특히나 영공을 제압하게 된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다음이 해군이다. 그 나라가 만약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와 닿아 있다면 해군의 영향력은 훨씬 커진다. 그런데 영공과 제해권을 얻더라도 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미사일이다. 특히나 적국 미사일 범위의 내 나라 모든 지역이 사전 범위 내라면 사실상 그 전쟁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만약 이기더라도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나라도 초토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 핵이지만 핵을 압도하는 미사일의 화력을 보유한다면 핵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국과 동진하게 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미사일의 힘이며 이것을 제한하던 한국에 꺾여있던 날개를 미국이 다시 달아준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면서 기술력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누리호의 위성 대신 탄두를 올리면 무기가 되지 않느냐?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무섭지만 난 이것이 더욱 두렵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이제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일본이 군대를 갖는 것. 그나마 다행이라면 일본 전역이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지만 한국은 일본의 미사일을 발사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일본의 동맹이며 일본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서 선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일본이 한국에 엎드리거나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군사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앞으로 한국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상황 파악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는 글이지만 당연하게도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글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데요. 그럼 일본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에 집착하는 건 일본에 쏠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잖아.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미국을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이 한국 미사일을 문제 삼기 바라야 하는 건가? 일본이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테니. 일본이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지. 의사도 묻지 않고 침략하고 역사도 수정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한국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무서워할 거 없어. 어차피 한국은 미사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 한국이 사거리를 대폭 늘린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는 너무 뻔하다. 일본에 발사하기 위함? 내 수익들은 일본을 대표해 한국에 무릎 꿇고 사죄해라. 웃기지 마.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어. 미국은 너무 순진하구나. 한국의 속내를 안다면 절대 미사일 개발을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두지는 않을 텐데. 당연히 중국이 거센 반발을 할 거고 일본은 옆에서 두 나라가 싸우는 걸 구경하자. 아주 재미있는 구경이 될 거야.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은 의외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목표라고 말했겠지만 현실은 중국, 일본이 목표. 아마 중국이 반발한다면 일본이 목표라고 말하겠지. 일본 사람들의 생사가 한국인들 결정에 달려 있구나. 앞으로 한국인들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광대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짜증난다. 지금이라면 일본이 한국 정도는 일주일이면 항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한국인들 무언가에 꽂히면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가 되는데 그것이 미사일이 아니길 바란다. 그럼 일본은 매우 피곤해져 중국의 한국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성가신 나라들이다. 한국이 먼저 공격할 일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이유가 뭐야? 그 정도 사거리면 북한에 포격해야 하는 중요 장소는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사거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높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당연히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다. 나도 똑같이 생각해. 일본도 이제 진짜 군대를 정식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도 한국도 북한도 모두 일본을 언제든 공격할 나라들이야. 완전히 한국 문화에 빠진 망상가가 적은 글이네. 일본이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니. 이제는 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도 필요 없이 전투기 열대면 한국은 이긴다.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기본으로 배우기 때문. 총이 없어서 전쟁 시 활을 사용해야 돼서 기본으로 배운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